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주식회사 닷의 최아름 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소셜 벤처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역시 지금 채팅으로 올려드린 패들렛에 접속을 하셔서 팀장님께 실시간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아름 팀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닷의 최아름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되게 굉장히 멋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제 수석님과 이 SDSN을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저희도 뭐 다들 같이 청년분들이고 하니까 한 40개 정도 되는 슬라이드, 그리고 한 네다섯 개 정도 되는 비디오를 통해서 저희가 세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wha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how we do,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why we do,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그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먼저 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5년 4월에 설립된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저도 그 설립 시기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되면서 지금 딱 7년 차가 됐습니다. 회사도 7년이 됐고 저도 7년이 되면서 정말 어렵기도 하고 재밌었던 많은 길들을 이제 같이 걸어오고 있었고, 절대 이게 어떤 성공한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초대받은 것은 아니고요.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스타트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초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SDG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저도 SDG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기 편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해외에서는 훨씬 더 많이 듣는, 예전부터 들었던 질문이 어떤 SDG 골을 목표로 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저희는 항상 저희는 4번, 10번, 11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먼저 4번, 더 나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지금 먼저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전 세계에 2억 8,50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한국에는 26만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10명 중에 9명은 후천적인 시각장애인 분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는 사람은 시각, 청각, 지체 포함해서 한두 명밖에 되진 않습니다. 도중에 살아가면서 뭐 후천적인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해서 우리는 다 장애를 나중에 없습니다. 우린 이런 말을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당장 내일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 내일 질병을 걸릴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이렇게 불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바로 장애인이 우리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냐,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 옆에서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점자 성경책입니다. 정말 무겁고 두껍죠. 우리가 손에 가지고 다니는 책이 저렇게 점자로 바뀌면 정말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저 성경책을 들고 교회나 성당에 갈 수는 없겠죠. 뭐 불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점자 단말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직접 생산이 어렵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일본이랑 독일 두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하나로는 5에서 700만 원 정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전 세계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자를 배워도 사용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점자책은 너무 비싸죠. 저렇게 하게 되면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고 무거워지고 계속 읽으면 만모가 되기 때문에 이 전자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전자 단말기는 너무 비싸고, 지금은 현재 거의 일본에서 생산되는 형태고 우리나라에도 이걸 직수입해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패치를 이제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파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전체 점유율의 9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생산 구조로 보급이 어렵고 정부의 정책,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해 이 보조기기 정부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30억 정도 되는데요. 이 30억 안에 중증장애인 침대, 청각장애인 보청기, 휠체어, 시각장애인 점자 단말기 다 있으니까 한 해에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점자 단말기라고 치면 이게 10명한테 주려고 해도 5천만 원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25만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저 단말기를 가지신 분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안내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외긴 한데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한 해 10에서 15마리 안내견이 나오는데요. 지금 안내견 학교가 만들어진 지 15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안내견을 가지신 분이 그만큼 적은 거죠. 이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보면 결국은 교육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 하나가 아니 점자 몰라도 되지 않나요? 점자 몰라도 다 보이스오버랑 다 듣고 톡백으로 듣고 소리로 다 듣는데 왜 꼭 점자가 있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같이 업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점자를 알아야지만 고등교육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거나 내가 변호사 시험, 회계사 시험, 공무원 시험, 영어 시험 어떤 것들을 해서 내 의견을 오피니언의 리더가 되고 공직을 얻고 이렇게 하려면 점자를 알아서 거기에 맞는 문법 체계를 확인을 하고 기존에 있는 점자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거의 점자 시험지를 읽어서 내가 이 교육적인 측면을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점자를 알아야 되고요. 소리와 점자는 이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점자를 알아요. 점자를 아는데 내가 그 학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직장까지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통을 활용을 해가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전 세계 1,500 아니, 우리나라에 1,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장애인은 여기 통계 보면 261만 명, 전체의 5%인데 이 교통약자 안에는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 노년층, 고령자, 그리고 5세 미만의 아동, 여러 분들이 다 임산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써야지만 하는 부분들,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나 있었고 그 중에 파트가 시각장애인 파트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것들을 보고 시각장애인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눈을 조금 더 돌리고 보니 시각장애인은 전체 인프라에 정말 어려움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 위에는 장애인이 있었고 교통약자가 있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통약자와 시각장애인과 장애인은 인구 대비 몇 퍼센트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10번과 11번, 여기 불평등을 줄이자 10번,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11번,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상황 볼게요. 휠체어 사용자 분들 키오스크가 닿질 않습니다. 휠체어를 하고 있으면 7, 80cm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닿지도 않을 뿐더러 유리판이 빛에 반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이 잘 안 보입니다. 글씨도 작죠.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들 역시 수어가 제1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글씨를 아는 분들보다는 이제 수어로 그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뭐 시각장애인 분들은 가장 말할 것도 없죠. 그분들에게는 그냥 유리 디스플레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찍은 사진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파악하고 난해하기 어려운 촉지도, 무분별하게 설치된 유도블럭, 공공장소에서 듣는 이런 음성의 한계점, 너무 시끄러워요. 내가 말을 해도 그 말이 음성 인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안내판, 위치에 맞지 않는 키오스크, 휠체어로 접근하기 어려운 길, 오늘부터 주말까지 지나가다가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인프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공공지도 들어갈 때마다, 공공 건물 들어갈 때마다 저렇게 파란색 촉지도가 있습니다. 나는 이 건물 안에서 여자 화장실이 어딘지를 찾고 싶습니다. 근데 저 촉지도를 보고 난 절대 여자 화장실을 못 찾아요. 저거는 건물의 도면입니다.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인데 내 위치부터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방향이 궁금한 거지. 나는 건물의 이 도면 전체를 읽어서 이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출구나 화장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번갈아 가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윤종이라고 합니다. 저 혹시 수성님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영상의 소리가? 네네, 잘 들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거 보고 다시. 무인 계산대 도입하는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었죠.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화면이 너무 위에 있어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몇 군데 좀 들리면서 키오스크를 직접 제가 사용을 좀 해봤는데 눈높이가 상단에 위치해서 장애인분들은 사실 손 뻗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키오스크가 상가 유리 쪽에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빛이 반사돼서 좀 잘 안 보여. 못 눌러서 자기 이동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누르고는 있는데 이게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음성도 전혀 안 되고. 뭔지 알겠어요? 아니 전혀요. 그냥 완전 불면이에요. 쓰기가 어렵다 수준이 아니고 그냥 쓰기가 불가능했어요. 15개 128,200원. 아 진짜요? 키오스크 자체가 저희한테는 그냥 벽이죠. 근데 그 벽이 저희한테 세상의 장벽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조작할 수 있는 키가 달려야 되고요. 제가 뭘 선택하는지 음성으로 읽어줘야 되고 화장실, 출입구, 그 밑에 점자까지 나오면 너무 좋죠.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희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다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꾸고 나갈 수 있을까? 아까 저희가 15년도부터 이제 법인 설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대학생 친구들, 저희 공동 창업자 3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었고, 한 명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었고요. 29대가 이제 4살이었죠. 해외에서 대학 중퇴를 하고, 이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스피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이것들을 시각장애인을 점자를 위해서 풀 수가 없었을까 시작을 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런 창업 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에서 이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심사를 했던 매니저였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이제 나이 또래였었고, 그때 이제 이 회사의 법인 설립을 한다고 하면서 같이 인볼브를 해서 15년도부터 같이 이제 만들어 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던 첫 번째 제품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더치라는 점자 스마트워치였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 기술인 이 셀을 고도화시키면서 4개가 들어가면 점자 워치, 20개가 들어가면 점자 디바이스, 그리고 이 300개가 들어가면 이 탑패드 같은 점자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서 매년 만들어가면서 이제 이 작고 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품 라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우셨을 텐데요. 이 닷워치에는 점자 셀이 이제 4개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셀은 하나의 글자를 의미합니다. 헬로우면 HELL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어 점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인데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점자는 전 세계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자 언어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고 기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다가 하나씩 언어 코딩을 입혀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현재 11개 점자 언어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셀을 만들어서 리더기, 패드, 그리고 지금 형태는 키오스크 같은 형태의 인프라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2가지가 가지고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점자 번역 엔진이에요. 글자를 점자로 바꾸는 엔진으로 저희가 글자를 타이핑을 하면 그게 그대로 점자로 변형이 됩니다. 자기 이름 같은 거 점자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와보세요. 주식회사 닷 혹은 뭐 닷이라고 쳐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트랜스레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내
이름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글 혹은 영어, 뭐 불어, 뭐 독어 점자로 다양하게 바꿔서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다운 받아서 뭐 어디다가 보내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미지 캡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하는 거는 단순히 글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다시피 강아지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촉각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미지 형태로도 변환이 되는 이러한 변화 엔진까지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지도, 도형 등 어떤 기하 구조라든지 전부 다 이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들은 바로 대학 전공 교과서입니다. 각 대학에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독서 지원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부터 저희가 공개를 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대학 전공서적이나 원서 등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들을 글자와 그리고 점자로 이 OCR로 입력을 해서 표현을 해서 처리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정말 오래 걸렸고 이 기술이 다른 이제 국가들과 한국에 있는 이제 국가와 차별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래 닷과 이렇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셀도 저희가 닷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제품이 혁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에 가장 기저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높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제품도 상용화가 되지 않고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본의 제품이 $60였다면 저희 제품이 $15까지 내려가면서 4분의 1 정도의 가격을 4분의 1 정도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고 무게 역시 20분의 1로 줄이고 크기도 역시 그 정도로 줄이면서 이렇게 손가락만한 정도의 길이를 손톱만한 길이로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공장의 사진은 저희 인천 부평에 있는 공장의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직접 한국에서 요새 소재 부품 이제 국산화라고 많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라고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소재는 이제 코일 마그네틱 소재를 활용하고 이 부품과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더 안정화가 되어 있었다,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감사하게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존 셀이 이 피에조라는 이 액추에이터 기술입니다. 뭐 이쪽에서 공대를 전공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압전법의 구조로 위에 있는 힘으로 세라믹을 치고 올려서 전기가 흘리게 하면서 위에 그 셀이 올라가게 하는 구조인데요. 잠시만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자에 있는 이제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점자 셀이 이 4개의 셀로 되어 있는데 이 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닷셀이 들어가 있는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워치입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엄마 어디야? 카카오톡 21시 32분 이것들을 문자로 읽을 수 있는데 지금 4개의 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밑에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뭐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전화든지 누가 오면 받거나 끊을 수가 있고요. 그 크라운 버튼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팜에도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29만 9천 원에 올라가 있고 모든 다더치 10개 중에 1개는 시청각 장애인 그 헬렌 켈러 센터로 기부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냥 아예 그 헬렌 켈러 센터랑 이제 이걸 맺어서 우리나라의 시각, 청각, 동시에 중복장애를 가진 분이 1,800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점자는 유일한 세상과 이제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장애인 분들은 직접 등록이 돼서 정부에게서 바우처도 지원받고 구매를 하게 되면 80%도 지원받고 이런 형태지만 중복장애인 분들은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좀 더 어렵고 신청하는 것들이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받아서 무상으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는 캠페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자 스마트워치가 현재 13개국에서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스티비 원더도 사용했고 안드레아 보첼리도 사용했고 유명했던 분들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전히 저소득
층 분들이 많기도 하고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것들은 좀 내부적으로도 좀 이렇게 기부적인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비디오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다더치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잠시만요. 다더치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문자도 볼 수 있게 해주고 핸드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기계라고 들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요. 다더치를 밟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경험이 없는 다더치지만 어떻게 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또 다더치에 대해서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을 잘하려면. 바깥을 가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다더치가 시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분은 지금 시청각 장애인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30세까지 원래 청각 장애인 분으로 살다가 그 이후에 시신경이랑 연결돼서 시력을 잃으시면서 수어로 얘기를 하고 누군가 이제 수어로 다시 답변을 하면 그거를 촉수어라고 하죠.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가 수어로 다시 답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점자와 이 촉수어 두 개로 세상과 이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제품이고 사실 첫 번째부터 좋은 제품, 완벽한 제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베타 테스트를 거듭해 나갔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나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받은 글을 제가 하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의 부모님이 써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어제 다더치를 받았어요. 그녀가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앱도 깔았고 저희가 다더치가 애플리케이션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폰이랑 연결해서 문자도 받고 SMS도 받고 왓츠앱 전화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주문을 서둘러 주게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녀의 그 생일에 맞춰서 그래서 도베인이랑 로빈슨 워터라는 사람이 그 남아공에서 저희에게 보내온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받고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분명히 이 시장에는 훨씬 더 많은 저렴하고 이렇게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온 제품이 이북 디바이스인 단미니인데요. 이 제품은 코이카랑 같이 해서 저희가 그 코이카에 있는 CT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케냐와 인도에서 이제 보급했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점자가 그 해당하는 모든 영어가 해당하는 점자로 바뀌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끝나고 이어서 좀 더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비디오로 아예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저희가 2분 동안 이제 했었던 부분인데 영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깐느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단민이를 어떤 역할을 그 커뮤니티에서 했었었는지 이것들이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y name is John Musau. I'm a teacher of visually impaired, just like myself.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which we face is the lack of content. Sometimes we feel so much discouraged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get textbooks, magazines, and any other literature in Braille. While we're all used to having access to almost any content,
It's much harder for the 285 million blind and visually impaired people. Only 3% of all text content is available in Braille because translation is complex, which makes it not profitable for publishers. After launching Dot Smartwatch for mobile communication, we're now opening up a whole new world with Dot Mini, the first smart media device for the visually impaired. It can access any digital text from any source or medium. Because the innovative Dot translation engine uses AI to understand context and translate efficiently to Braille. Dot Mini allows reading and listening in synergy for even better perception. It comes with intuitive control elements and various interfaces for a growing range of applications, all for just a third of the price of conventional devices. We can download books instantly and we can read it instead of getting converted. Songs also we can listen. Even the lyrics will be displayed. Dot Mini is very comfortable, easy to carry, and it makes faster for her to read. You can store and carry more than 10,000 books. Oh my God. Now you'll access all the materials in one package. More and more big content platforms are making their libraries directly available, giving everybody the chance to discover whatever they want. Dot Mini helps me to learn everything myself, and self-learning gives us a satisfaction. 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현장 실제 영상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미리 가지고 왔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케냐에서 직접 단민이를 설명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이게 그 단민이에 있는 시각장애인 그 크리스천 학교였었고요. 많이 친근한 얼굴이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이 안에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넣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같이 점자로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맨 마지막 구절이 was blind but now I see. 여태까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알았네라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was blind but now I see라고 되게 읽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손끝이라고 해요. 근데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손끝인데 손끝이 만약에 마비가 되면 입술로 점자를 읽는 게 그 다음으로 예민한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손이 다 마비가 돼서 점자를 못 읽어서 입술로 점자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이 옆에 어머니랑 같이 신기해가지고 보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KBS 특파원이랑 같이 저희 기존에 지금 경쟁사 제품 일본 셀과 저희 닷셀의 사이즈를 비교해주면서 하는 거고 이분은 이제 그 크리스천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 공유된 것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임팩트를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었다. 네, 그 현장에서 지금 단미니를 통해서 나이로비에서 케냐에서 있으면서 저희가 인원수가 15명 정도였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사진을 보면 다 저밖에 없죠. 저 혼자 1인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저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같이 동행했던 택시 드라이버한테 $5씩 주면서 DH의 DSLR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 택시 드라이버가 제 옆에 동행하면서 이 사진을 찍어준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완전 여기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젊은 청년 창업가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군대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시게 되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군대 가면 앞뒤로 다 여건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저희가 R&D고 또 엔지니어들도 좀 나이가 있는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케냐랑 인도에는 한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매년 한 4개월, 5개월씩 가 있으면서 케냐 왔다 갔다
갔다 인도 왔다 갔다 뭐 그런 형태로 너무너무나 에피소드가 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어 온 게 우리가 왜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미리 질문들을 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진행하기 전에 궁금한 질문들을 먼저 한번 얘기를 드리면 오늘날 누군가 저한테 오늘날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어떤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소셜 벤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뭐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사회적 기반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해놨으니까 이따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점자 스마트워치 디바이스 촉각 패드를 통해서 머리의 모양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자의 갈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비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아이가 교감하고 장애인 아이와 비장애인 부모가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이기, 가정에서 학교에서 국가적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그 시각장애인 팀원분이 있는데 그분께 임범님 오늘 머리를 안 감았더니 사자머리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팀장님 저는 사자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당연할 수 있는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모르고 서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를 느끼면서 단순히 뭐 엄청 고등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감과 같은 인식을 만들어 놓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도 또 깨달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 교육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미지나 그림, 수학, 지도, 뭐 기하학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정말 인지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게 기존에 저희가 점자를 배우는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냥 점자 이런 판에 이 털실이나 이런 철심 같은 걸로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디지털 촉각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 촉각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패드 형태의 제품을 손끝으로 읽을 수 있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음성과 함께 더 많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제가 좀 더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서 한번 또 여기서 보여드리면 패드를 저희가 이 시각장애인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베타 테스트를 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그래프가 저렇게 새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를 이제 선생님이 만지시면서 이게 Y그래프, V그래프 아닌데? 2차원인데 여기가 X니까 오른쪽을 좀 갖고 밑으로 좀 갖고 이렇게 되고 게다가 키워드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게 거기에 그림으로 디지털로 계속해서 저희가 컴퓨터에다가 뭐를 그리면 이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펜마우스로 이제 패드에다가 그리면 그 영상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 패드가 어떤 부분인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가 비공개로 해놨었었나? I feel like I'm dealing with what seems. 저희가 아직 오픈이 아니어서 비공개로 해놨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시각장애인분이 직접 패드를 만드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7분 정도인데 중간에 한 2, 3분 정도 되다가 할 테니까 한번 어떤 느낌인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Picture. Jillian is working on MacBook Pro setting on the chair. I just received a message. It's the picture of my nephew, who I love the most.
A child sitting on a red chair and posing for a photo in front of a gray wall. I can listen to the image description using the screen reader and fill the picture directly using the dot pad. Jiayan touches the image of his nephew with the dot pad placed on the left side of the laptop. Pages. Introducing DotPad. Jiayan opens program Pages on it. Here, DotPad works with Pages. With the appearance of tactile outline of documents, users can now easily access Pages. Jiayan put dot pad image in the document on Pages and locate text above the image. We can match the text box, layout, and the location of images with the same ratio. Also, the detail of the table can be expressed. Image and the text out. 네. Just like that. 이런 형태로 지금 엑셀에 있는 파일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형태고,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패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영상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게 처음에는 저희만 외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점점 정부에서, 나라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지금 알아주는 거예요. 장애인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디에 나가서든 굉장히 많이 외치고 다녔는데 우리가 잠재적인 장애인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어떤 사회적 안전망의 부분에 들어가서 품질인증제도, 공공기관 구매지원제도, 지금 이 대통령의 스마트 시티 혁신 전략 보고회의 내용을 읽어보면 스마트 시장을 타겟으로 2021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이런 포용적인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세계에 수출을 하겠다. 그래서 장애인과 어르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 기반의 공공시설을 확산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애인 그리고 고령층, 기존의 스마트 시티가 어떤 일부만을 위한 아주 혁신적인 기술, 뭐 AI, 빅데이터, IoT 이런 쪽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그 어시스티브 테크라 그러죠. 그런 보조기기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이 안에 포용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마지막에 마무리하자면 4번, 10번, 11번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스템 과목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배우는 수학, 물리학, 화학, 과학, 컴퓨터, 코딩 등의 스템 과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교실 내에 비장애인 선생님과 시각장애인 학생을 연결할 수 있는 IoT 형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목표고요. 또한 SDG 10번, 11번을 목표로 도시교통의 인프라를 무장애화하게 만들고 버스 정류장, 공항, 지하철, 기차의 티켓 발권기, 안내시설, 그리고 어떤 버스 공공시설물에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인프라에 디지털 점자를 넣고 음성을 넣으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까지는 목적지를 설정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통한 접근성을 늘리고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게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두를 위한 관광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영국이나 선진국에 대해서는 관광지를 배리어 프리 관광지로 만드는 움직임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접근해서도 관광지를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선택적인 권한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의 이런 110여 개의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그런 배리어 프리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역에 이 설치가 되어 있고 2023년까지 부산에 있는 114개 모든 역에 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와 그리고 연계된 비콘을 통한 실내 내비게이션, 그래서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하철 안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곳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만드는 형태를 저희가 지금 국가교통부와 국토교통부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2분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경험 가능한 세계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던 것. 인류의 진보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닷워치, 닷미니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과 함께 우리는 세계의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디지털 텍스트에 대한 접근권을 선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닷 디스플레이 개발과 함께 팩트한 이미지의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베리어 프리 모빌리티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첫 걸음은 바로 닷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닷 키오스크입니다. 닷 키오스크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여러 기술들이 집약된 포용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입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지하철 역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촉각 지도를 통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서 되게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작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좀 높거나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이 키오스크는 딱 제 키 높이에 맞춰서 내려오니까 사용하기 아주 편리했어요. 안내 표지판이나 앱을 찾는데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키오스크의 닷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적과 전 연령대에서 사용 가능한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You don't know Korean and you have to go through each and everything that's written in Korean. No, I know there's a kiosk that I can go to and, type in everything. 그리고 모두의 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들은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최적의 길 안내를 개인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D로 볼 수 있으니까 좀 제가 가는 길이나 이런 거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금방 찾아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되어 미연의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솔루션은 베리어 프리 스테이션이나 홍차 공유 플랫폼 등 다른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들과도 매우 체계적으로 연동됩니다. 모빌리티, 즉 이동권은 사람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혁신을 통해 모든 이들의 경험의 지평선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영상에 나온 분들이 저희 이제 주 공동창업자 대표님이시고 또 이제 저도 나왔는데 어차피 뭐 성우를 쓰기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성우가 70만 원이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다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난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가서 같이 오고 있었고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렸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답변을 드리자면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이거는 뭐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막연한 질문이기도 해서요. 포인트는 문제점에서 출발하는 것. 문제점이 진짜 확실하면 도중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시는 게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사회에서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지 않는 데까지는 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왜 풀어야 되는지 정말 창업을 시작하시면 많이 물어볼 거예요. 주변에서 왜 시작했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냐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가지고 있고 그 답변을 가지시려면 이 문제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셜벤처를 꿈꾸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기 썼어요. 몇 개. 이거는 정말 리서치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기업마당, K-스타트업, 팁스, 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본투글로벌, 코트라, 그다음에 스타트업 미디어는 플랫텀, 벤처스케어, 비서세스 들어가셔서 사업 이런 거를 보시면 내 사업을 필터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예비 창업자다. 내가 지금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 내가 PR 언론이 필요하다. 혹은 뭐 초기 창업 지원금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어떤 경진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거를 보셔서 거기에 맞게 보시고 처음에는 몇 개 사업을 쓰다 보시면 떨어질 거예요. 처음부터 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게 한 번 붙기 시작을 하면 계속 붙기 시작을 해요. 계속 내가 내 사업 모델이 이게 다른 사람들의 로직에도 맞는 거구나. 그리고 내 발표가 나를 설득하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게 되는구나. 어느 순간에 오시면은 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스타트업이나 이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정보력 싸움.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마다 저 뭐 기업마당, K-스타트업, 팁스, 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런 데를 다 들어가서
우리한테 맞는 하드웨어, 소셜 벤처, 뭐 소프트웨어 관련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정보력 싸움이고 특히 대표나 공동창업자 C레벨이라면 자기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저런 것들을 열심히 보시고 찾아내셔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거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셜벤처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예쁘게 제가 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녹음이 되죠. 그러므로 소셜벤처가 사실 딴 게 없어요.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소셜벤처라고 착한 기업이 절대 아니고 NGO가 아닙니다. 돈 주셔야죠, 직원분들한테.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거 챙겨주지 않으면 소셜 벤처가 아니라 그냥 그 회사 문을 닫는 게 맞고요. 일단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내가 출발한 정확한 목적성에서 출발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래서 일단 벤처가 되셔야 돼요. 소셜은 대표자의 철학이에요. 내가 붙이면 내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내면적인 철학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살아남는 데 집중을 하시고 다만 이 아이템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어떤 사회의 문제를 풀고 싶은 데서 출발을 하느냐 여기서 갈리기는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삿짐 센터를 창업하신 스타트업 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삿짐 센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창업한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삿짐 센터인데 이런 소셜벤처라고 얘기를 하시냐고 했더니 기존 이삿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안전한 노동 조건이나 이런 데서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든 형태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면 이삿짐 센터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 그 소셜 벤처라는 마음가짐도 있으면서 문제점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희는 운이 좋았죠. 엄청나게 특별한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20대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의 그 기술적인 역량을 묶어서 저희가 같이 만든 형태인 거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것이든지 내 대표자의 철학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뭐 투자자 혹은 고객 그리고 이거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려는 가입하는 멤버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의 어떤 합의점을 받을 수가 있으면 충분히 소셜벤처가 된다. 그 전까지 살아남으셔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인종은 쉽게 바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흑인 분들을 위해서 혹은 뭐 동남아의 뭐라고 하죠? 동남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어떤 처음부터 바뀔 수가 없는 인종에 대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장애는 살다가 다 옵니다. 저희가 고령이 되든지 사회가 되든지 질병이 되면 나이가 들면 다 어느 순간은 우리가 한 번은 장애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의 경우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교통약자가 되거든요. 내가 임산부면 교통약자가 되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 교통약자가 되고 내가 유모차를 끌거나 아니면 5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하면 교통약자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씩 마주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배려를 하게 될 건지 결국은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게 뭐 특별히 어떤 누구를 위한 봉사나 배려가 아니라 그냥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더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어떤 계기로 디자인을 하시게 되셨는지 누구와 협력해서 창업을 이루게 되셨는지 사실 이 질문은 뭐 저도 저인데 저희 그 창업자 인터뷰를 보면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거든요. 김주윤 대표님 뭐 영상이라든지 신문 기사나 강연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겼습니다. 마지막 벤처기업 니치마켓을 노리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담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아직 극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복된 스토리를 전달드리기는 어렵다. 저희가 이제 7년이지만 정말 아직도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고 지금 한 30명 정도 됐지만 계속해서 더 만들어가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워라밸 같은 것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소셜 벤처를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일단 소셜이란 말을 빼고 일단 벤처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진짜 워라밸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려면 여기 그냥 안 들어오시는 게 맞죠. 여기서 무슨 52시간은 목요일 날 끝납니다. 그거를 누가 금요일까지 52시간을 근무합니까? 여기는 그런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세요. 저는 원래 처음에 공채를 보고 어떤 기업을 합격했다가 이제 스타트업 이쪽 필드로 왔을 때 4시 6분이네요. 이거 마지막 말만 하고 마칠게요. 5개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다 아는 대기업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곳인가. 세 번째는 서울에 존재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뭐 복지나 워라밸이 잘 돼야 되는가. 다섯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있는 곳인가. 근데 이 5개를 다 갖춘 회사는 저를 안 원할 거예요. 그럼 전 이 중에서 이제 소거법을 진행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대기업. 전 첫 번째 회사가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서 이거는 뺐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지금 연봉 5천만 원보다 40대, 40살이 딱 들어섰을 때에 한 1억 넘게 제가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나? 과연 이 기업에 계속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나가서 내가 어떤 다른 걸 해야 되냐? 돈을 버는 시점이 20대 후반이 아니라 4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직무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번째, 육아, 복지, 워라밸, 이런 것들이 언젠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 토박이라서 서울에는 직장이 있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서울과 서울에 있는 원하는 직무가 있는 곳 딱 이 2개를 찾아서 결국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잘 아시고 그리고 여기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선택이다. 그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서 정말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 세상 이상으로 내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정말 하늘이 감동감화를 할 정도로 열심히 목표에 집중을 하는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시고 이 소셜 벤처이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거기에 훌륭한 창업자들의 인터뷰나 책들을 읽어보시고 다 이런 것들도 리서치도 해보시고 망할 생각도 하시고 정말 많은 그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이 업계에 들어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를 못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